네, 정치 돋보기 시간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내일이면 결정이 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추세로 가면 본선행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렇다면 궁금증, 문재인과 안철수 두 사람의 양자 대결이 성사될 것이냐 이런 부분일 겁니다. 조선일보 이하운 논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두 사람의 양자 대결 현실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정말 앞으로 아주 많은 산을 넘어야 하는 이제 그런 게임인데 이제 대선이 이제 35일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간에 이제 제일 많이 회자가 되는 게 이렇게 문재인 후보 또 안철수 후보 간에 이제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2012년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했는데 이번에 이 두 사람의 빅매치가 만들어진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오늘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가 하나 나와서 사실 문재인 캠프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반발하는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지금 뭐 그래픽이 나오고 있죠. 오차범위 밖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조금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탄핵 정국이 시작되고 나서 여론조사가 나온 이후에 문재인 후보가 지금 다른 후보에게 뒤처지는 것은 사실상 이게 처음인데. 글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문재인 캠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문재인 캠프에서도 이거는 이의를 제기할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론조사가 여기도 지금 나옵니다만은 유선 전화하고 요즘은 무선 전화를 많이 하는데 무선 전화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인터넷 조사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캠프에서는 당장 이게 기법이 좀 이상하고 다른 여론조사하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건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라는 것은 이건 하나 트렌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어떤 후보를 정하고 한다.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 여론조사 이런 트렌드가 이 여론조사 말고 내일 또 모레 어떤 여론조사가 나오느냐 그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트렌드가 이어갈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이죠.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의 이제 멘토기도 한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보수층에 이런 그 공백을 있었는데 이제 그 보수층의 그 공백으로 안철수 후보가 빠르게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흐름을 타면은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약간 예언 비슷하게 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이 다른 틀린 결과도 좀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책사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여준 전 장관의 말대로 이런 양자 간의 대결이 만들어지도록 안철수 후보가 계속 따라붙을지 그걸 내일 안철수 후보가 또 국민의당 후보로 결정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죠.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바로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따라붙어서 이런 양자구도 대결이 돼야 된다.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냐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가지. 근데 이 여론조사가 예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만 방식을 바꾼 겁니까? 지금 똑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선 전화가 일단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박강원 대변인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보통 보면 한 30에서 40%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보다 더 낮게 한 15% 정도 낮게 나온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저는 이거는 한번 시시비비를 좀 가려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선거 여론조사 저희가 매번 인용은 합니다만 이거는 조금 또 ARS가 너무 많고 다른 또 변수가 있는 거 아니냐, 정치적인 변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걸 기회로 해서 이번에 한 선거 여론조사 한 곳하고 또 문재인 캠프하고 명백하게 한번 시시비비를 밝히는 것도 이번 5월 9일 대선에 유권자가 바른 선택을 하는데 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여론조사들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뭘 봐야 되고 뭘 믿어야 할지 모를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것도 한번은 또 되새겨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당과 예. 이 뭐 양자 대결이라면 양자 대결, 네. 형 국면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으십니까?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하나의 변곡점이 좀 생기고 있다는데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4월 3일 월요일로 4월 들어서 사실상 4월이 시작되는 첫 어떤 업무가 시작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3월 10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3월 31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네, 네. 자, 이걸로 그동안 뭐 기점을 하나 좀 따진다면 대략 한 10월 말부터 네, 네. 11월 1일부터 본다면 5개월 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이 탄핵 국면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에게 잘 호소를 했고, 그리고 어떤 촛불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에 덕을 좀 많이 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5개월 동안은 가장 큰 변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네. 대한 거였는데, 이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의해서 구속까지 됨으로써 뉴스에서 조금씩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추측성 기사들밖에는 사실 없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3월에서 4월로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히 달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정치 소재로 삼을 만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이 시작돼서 또 기소되는 장면, 수위를 잇고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으면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앞으로의 대선 국면에서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이 문재인 전 대표가 그동안 압도적인 1위를 달려온 상황에 조금씩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4월은 내일로 해서 주요 4당에 이제 정의당도 남았습니다만은 후보가 다 확정이 됩니다. 이제야말로 유권자들이 이제 정말 투표를 하고 다른 변수가 없이 후보들의 정책은 뭐고 다음 후보들의 어떤 인격과 개성은 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는데, 유리한 점은 그동안 지지층을 탄탄하게 쌓아왔다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견고하게 그쪽으로 가는 지지자들도 많고 또 폴리페서들도 많은데, 그런데 또 하나 불리한 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에 워낙 압도적으로 1위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과 다음에 어떤 공격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1위 후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검증을 하면서 문재인 후보의 어떤 안보관이라든가 또 이런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앞서갈 거라고 보는데 이런 공격들을 어떻게 막아내면서 그리고 다른 후보들 간에 이제 치열하게 합종 연행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을 잘 봐야지 5월 9일에 청와대 새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 속보기 오늘은 뭐 배성규 정치부장까지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문재인 전 대표 대통령 후보로 오늘 확정이 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된 문재인 전 대표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배성규 정치부장과 이하원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이 정치 상황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 부장.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아주 수도권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결선 투표 없이 1등이 됐는데 대통령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진보 지지층들이 갖고 있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것이 대세론을 만들었고 또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위상, 이것이 워낙 컸기 때문에 뭐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이 도전했습니다만 약간 역부족이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 어떤 촛불 바람에서 일어났던 그 유권자들의 열망을 어느 정도 담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무난하게 승리까지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안희정 충남지사가 기세가 아주 등등했으니까 상승 기세가 좋았다가 이번 수도권에서는 지금 3위로 된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호남 시작 때부터 이 뭔가 문재인 전 대표를 아주 타이트하게 쫓아갔었어야 되는데 차이가 벌어지면서 아무래도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중도층 그리고 일부 보수층들이 실망을 하게 된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고요. 그게 결국 이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쳐서
지금 수도권에서 3등까지 밀리게 됐는데 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안지사 입장에서는 다행인 것은 누적으로 2등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누적에서 3등을 하게 되면 그 다음번 정치 행보가 꼬이게 되죠. 그렇죠. 그나마 2등을 한 것이 다음번에 안희정이란 또 대안이 있다 이런 거를 유권자들한테 어떤 시그널을 주는 그런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만 아무래도 기존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바람이 크지 않았다. 결국 보수층이나 중도층에서 대안으로 아직 인식되기엔 조금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당내 좀 갈등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쉽게 봉합이 될까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안지사 본인은 지금은 이 누구의 감정보다는 하나된 모습을 보여서 우리 당이 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만 오늘도 아까 터졌듯이 지금 당내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지사는 같이 가자 그럴지 모르지만 안지사의 지지층이 정말 과연 같이 따라갈지 이것이 관건인데요. 네. 안지사 지지층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그 지지층이 안철수 전 대표나 아니면 보수 다른 후보 홍준표 지사나 이런 쪽으로 움직일 경우에 이것이 상당히 다음번 이 본선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전 대표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의원한테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양자 대결 우리가 가상을 해서 한번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후보 간의 단일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진영 간의 완전한 단일화랄까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이 정당이 앞으로 또 합칠 수도 있지만 또 이대로 내년에 지방선거도 가고 상당 기간 갈 수도 있는데 자,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을 과연 누가 기억을 해줄 것이며 다음에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각 당의 주자들이 나오는 수치와는 지금 상관없이 완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또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선거자금 말씀이십니까? 앵커께서도 정당을 오래 출입했기 때문에 당에서 합법적으로 또 움직이는 공간에서의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나오는 후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아마 잘 알 텐데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선거법에 따르면은 15, 16일 이틀에 걸쳐서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6일 날 저녁에 땡 하고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면 각 당의 선거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421억 원에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각 당에 나눠지게 되는데 이게 민주당에 124억, 한국당에는 120억, 국민의당에는 86억, 바른정당은 63억, 그리고 정의당은 27억입니다. 그러니까 18일까지 후보를 내지 못하면은 바로 이 돈을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각 당으로서는 모든 자금을 챙겨놓은 이후에 그 다음에 논의를 하면 지난 2012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정희 후보 같은 경우에 돈을 다시 반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약간 법상의 또 맹점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의원 잘 들었습니다.